아,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전에 우리가 힘의 모멘트를 이제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요. 음, 이 앞전에 있는 내용은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의가 있었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이제 물리량이다. 그리고 힘의 3요소는 이제 힘의 크기, 그 다음에 방향,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한 그 힘의 모멘텀을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했었고요. 여러분들 페이지는 거기 그 35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해 합력도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힘의 합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개의 힘과 이제 같은 효과를 갖는 하나의 힘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두 개의 힘이 있으면 그 힘을 하나의 힘이 있는 효과를 갖는 하나의 힘에 갖는 걸로 구하는 것이 이제 힘의 합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아마 수학 시간에도 많이 했던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 요 P와 Q라고 하는 힘이 있으면 이 힘이 나란히 있지 않을 때는 이제 평행사변형 이제 대각선 형태로 나오거나 두 힘의 합력이 합쳐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삼각형법을 통해서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뭐 두 힘의 합력의 크기와 방향각은 이렇게 이제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힘의 분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힘을 같은 효과를 내는 다른 두 개의 힘으로 나누는 거가 이제 힘의 분해다. 그래서 분해된 이제 각 힘을 이제 분력, 힘의 성분, 이제 분력이 나눠진 힘이다 이렇게 이제 분력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힘의 분해는 힘의 합성의 역과정이다. 뭐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단위 벡터, 그러니까 단위 벡터를 활용을 해서 그 힘의 방향하고 단위 벡터하고 곱해서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각각 성분에서의 이제 분해된 힘의 합력은 이렇게 썸메이션으로 해서 이제 힘의 합을 x축에 관련된 y축에 관련된 힘의 합력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의 모멘텀이었는데 힘의 모멘텀은 이제 우리가 토크라고 얘기를 했었죠. 모멘트 혹은 이제 토크 이런 이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의미는 모멘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축에 대한 물체에 회전시키려는 힘의 작용이 이제 힘의 모멘트다. 어떻게 보면 회전력을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이니까 그 회전시키게 하는 힘을 우리는 이제 모멘텀 혹은 토크. 그래서 우리가 모터들은 주로 이제 토크가 몇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터가 이제 회전시켜서 물체에 힘을 가해서 회전시키려고 하는 그 힘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축이 있으면 그 축에 이 회전하는 힘은 내가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당기는 힘 방향과 그 다음에 그 회전력이 있는 중심축에서부터의 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거리에 따라서 힘이 더 세게 회전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멀리서 돌리는 게 더 힘이 어, 이제 세서 더 잘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뭐 그런 의미들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가 작용하는 방향은 이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있었을 때 모멘텀의
그 회전 방향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모멘텀은 이제 작용점과 크기, 회전 방향을 모두 갖춘 이제 벡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모멘텀의 이제 벡터 표현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2차원이나 3차원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모멘텀은 벡터 곱으로 주행이 되는 벡터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해서 손을 잡으면 요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멘텀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모멘텀이 이제 여기 어느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거리에서 힘을 받아서 이제 회전을 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모멘트는 벡터의 곱에 의해서 정의되는 벡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는 거죠. MO0은 이제 모멘텀이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이제 현재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R하고 단위 벡터하고 그 다음에 힘을 받는 힘 방향하고의 이제 곱으로 벡터 곱으로 표현을 하더라. 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51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평면상에서 있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적인 입장, 2차원 형태에서 한 점에서 한 점으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의 경우에 이제 모멘트를 우리가 2차원의 경우에 이제 모멘텀으로 표시를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X하고 Y축이 이제 평면축이 된 거고 실제 이제 중심축은 이제 K가 되는 거죠. 여기 Z축이 이제 모멘텀이 회전하는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단위 벡터가 존재할 거고요. J하고 I, 그 다음에 X하고 Y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이제 본 거고요. 거기가 이제 A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S축이 가해주는 힘, Y축이 가해주는 힘의 그 중간으로 해서 그 힘에 작용하는 점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원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원점에 대한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요 X하고 Y축에서의 이동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K라고 하는 단위는 여기 이제 그 단위 벡터다. Z 방향 축에서의 이제 단위 벡터를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전에 우리가 요 2차원적인 경우에서의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직각좌표계에서의 A점, 요 A점에 대한 작용하는 힘이 이제 F1이 그러니까 F가 되고 F 벡터가 되고요.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fx하고 요 fx하고 그 다음에 단위 벡터 i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fy에 대한 벡터 그 다음에 이제 j에 대한 벡터의 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f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fx의 단위 벡터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fy에 대한 j의 단위 벡터의 곱하고 합친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여러분들 책에 5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K 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요 K, 그러니까 Z축에 대한 Z축에 대한 단위 벡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 값은. 그럼 이게 왜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거기 52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원점으로부터 요 A 값의 그 힘의 원점으로부터 이제 그 힘의 작용점이 이제 A까지의 이제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요 R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는 이제 이 위치 벡터잖아요. R1 그러니까 R 소문자 R의 이제 벡터 이거게 되고 얘는 당연히 얘하고 얘에 대한 단위 벡터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R 벡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제 X하고 I에 대한 이제 단위 벡터,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이제 J에 대한 단위 벡터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과 요 힘이 표현은 이렇게 이제 가능한 거죠. 이 수식에서 우리가 이제 앞전에 봤던 이거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앞전에 우리가 모멘텀을 봤었잖아요. 모멘텀은 이제 페이지 어디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요 벡터하고 이제 요 F의 힘에 대한 벡터하고 두 개의 곱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벡터는 그러면 R의 벡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F 힘에 대한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에 대입해서 따라락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 K 값이 결국은 아까 요 단위 축 Z축에 대한 단위 벡터라고 했는데 이 단위 벡터의 방향은 이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힘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될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Z축에 플러스 쪽에 와 있느냐 마이너스 축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의 모멘트냐 아니면 양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서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얘를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만약에 반대로 간다면 모멘텀이 반대로 간다면 여기 거꾸로 회전하는 걸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F에 대한 모멘텀의 회전 방향을 표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들은 뭐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 문제는 뭐 워낙 많아서 우리가 이거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이제 그 내용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든가 이럴 때는 좀 보면 좋겠지만 우리 과정에서는 굳이 그까지는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9페이지에 보면 이제 힘의 평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체를 이제 원래 상태로부터 이제 분리해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들, 그러니까 어느 물체가 있으면 그 이제 물체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를 원래 상태로 이제 분리를 하여 그 물체에 이제 작용하는 모든 외력들,
외력이라고 하는 외부의 힘을 말하게 되겠죠. 외력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이제 자유 물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 물체를 원래 상태로부터 분리해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자유 물체도 FBD 이렇게 이제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뭐 자유 물체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유니까 free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거고, 이제 body,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의 약자를 따서 이제 FBD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 물체도를 우리가 이제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힘의 평행 조건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행 조건이 맞춰져야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힘의 평행 조건을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력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물체도가 구성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힘의 평행 조건을 적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미지력을 이제 얻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제 자유 물체도를 그리는 기본적인 이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 그 공업 역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다루는 문제는, 우리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알아야 그 외력을 구하기 위해 이제 뭐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 자유 물체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리는 기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자유 물체도를 그리는 과정은 세 단계가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물체를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고자 하는 그 물체를 이제 선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선정한 후에 그 정해진 물체를 그리게 됩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제 분해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물체를 타겟으로 선정한 다음에 그 정해진 물체를 그리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체의 경계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물체가 있으면 물체의 경계들이 있을 거고, 그 경계에 힘들이 작용할 텐데, 그 모든 경계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힘이라는 그런 물체에 대한 작용하는 힘은 이제 주로 물체의 무게라든가 물체의 이제 상호 간에 이제 마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접촉하면 이제 접촉면에 접촉력이 또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받침점에 이제 반력이라고, 그러니까 받침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받치고 있는 이런 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지금 설명한 힘 외에도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우리가 다 표현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체 해결에 필요한 주어진 치수를 이제 기입을 하면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좌표 측을 선정하고 그 자유 물체도의 표시를 다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기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 물체도를 그리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거기 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그 힘의 평형 중에서 질점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질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점, 우리가 우리 그 물질에 대한 그 한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여러 개의 힘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개의 힘을 우리가 다 합친 거하고 다 합쳤을 때 그 여러 개 한 점에 가해지는 힘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개의 힘들을 다 합치면 결국은 0점이 되더라, 0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평형이 되는 그런 조건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질점에 대한 물체의 평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힘의 합이 0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수식처로 표현하면 썸메이션을 한 거죠. 힘에 대한 모든 거를 합쳤을 때 0이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 이제 맞춰져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의 벡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3차원적인 힘 부분과 2차원적인 부분으로 나뉘겠죠. 당연히 3차원적인 경우는 X하고 Y하고 Z축이 존재할 거고요. 2차원인 경우는 X하고 Y축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3차원적인 경우에 벡터들의 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이제 힘, 전체의 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힘의 합들은 각 축에 대한 힘의 합들은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힘의 각각의 축의 스칼라 성분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성분의 합이 결국은 0이다 라는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3차원적인 경우는. 그리고 2차원적인 경우는 이제 X하고 Y에 대한 스칼라 성분에 대한 합이 결국은 각각이 0이 된다. 0이 됐을 때 이제 평행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9페이지 하단과 60페이지의 상단에 나왔고요. 정의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어느 질점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재는 세 점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힘의 평형점이 두 가지로 본 거예요. 중심축을 기점으로 뻗어나가는 힘과 그 다음에 내가 가해준 축에 또 다른 삼각형 형태로 해서의 힘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해진 힘의 삼각형에 그릴 때 힘의 종점에다가 다시 시작점을 붙여서 그 힘들이 다 일치하게 만들었을 때 이게 정확한 이제 정삼각형의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이제 우리가 힘의 평형의 두 가지 형태를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결국은 요 형태나 얘 같은 경우는 힘이 이렇게 이제 뭐 F1, F2, F3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렇게 나왔는데 각각의 각이 다 같은 각이 되어야만 이제 결국은 각각의 힘이 평형을 이루는 그런 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요 각각의 힘들을 우리가 다 합쳤을 때 결국은 0이 된다. 그게 평행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 삼각형 형태지만 여기에 대한 각도 전체 파이의 이제 세타, 전체 파이의 세타 2, 3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텐데 그러면 요 A와 같은 그 한 점을 기점으로 해서 세 개의 힘이 작용할 때의 합력은 0이 되어야만 되고요. 그럼 이 형태일 때 힘의 삼각형을 그릴 경우에는 힘의 종점이 시작점과 일치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수식을 만들면 거기 61페이지에 이제 상단과 같이 우리가 각각의 힘을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 원래는 이제 사인에 대한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각도가 세타니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근데 요거를 다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리를 우리는 이제 라미의 정리다
이렇게 라미의 정리는 결국은 삼각형 형태일 때 평행한 조건을 맞추는 정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페이지 62페이지 하단에 중간에 보면 이제 강체의 평행 조건입니다. 강체. 요거는 이제 그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고, 그리고 이제 임의의 한 점에 대한 모멘트를 모두 합한 값이 0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강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철을 말합니다. 아주 강력한 이제 철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강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강력한 이제 강체에 이제 그 힘이 가해지면 그때 평행 조건인데, 얘는 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멘트도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체의 평행 조건은 힘과 그 다음에 모멘텀이 합한 것들이 0이다. 0일 때 평행 조건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차원적인 거와 3차원적인 걸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칼라 형태로 해서 나타내면 2차원인 경우는 이제 힘이 fx하고 fy가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가 존재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합이 결국은 0이다. 3차원적인 경우는 당연히 fx와 fy, fz가 존재할 거고요. 세 개 축이. 거기에 모멘텀도 세 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다 서메이션이 0이 되어져야만 결국은 평행 조건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우리가 강체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나왔어요. 61페이지 하단에. 거기에 보면 물체의 운동은 병진 운동,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을 하더라.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한 힘으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뒷페이지에 좀 정리해 놨는데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